안녕하세요. 성창준입니다. 자, 오늘은 주행 중에, 그러니까 처음 세팅이 아니라 자전거를 타다가 갑자기 이 뒤에 변속에서 트러블이 생겼을 때 그 체크하는 방법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동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게 이 행어라는 거는 프레임과 요 디레일러를 잡아주는 요 알루미늄으로 된 요 재질의 얘를 행어라고 하는데, 행어에 고정된 정도를 체크하세요. 의외로 자전거가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꼭 이게 아니어도 뭐 다른 파트에서 문제를 발생할 때 그걸 보면 아주 기본적인 거를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변속이 안 된다는 거는 이 디레일러 파트가 움직인다라는 거니까 유격이 있다라는 건데, 이 행어가 고정이 안 돼서 유격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 자전거 같은 경우는 이 볼트를 조금으로 해서 행어가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브랜드마다 다르니까 첫 번째 행어가 잘 고정이 됐는지를 제일 먼저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체크를 할 거는 프리바디, 요 스프라켓이 물려있는 라쳇 또는 프리바디 또는 메뚜기라고도 하죠. 그 메뚜기의 상태를 체크하는 건데, 첫 번째 프리바디의 유격을 체크해 보세요. 자, 유격 체크는 쉽습니다. 자전거를 이렇게 뒤집어 놓거나 여하튼 정지를 시켜 놓은 다음에 요 스프라켓을 제일 큰 거를 손으로 잡고 움직여 보세요. 그럼 만약에 뒤쪽에 이 뒤 허브 X를 충분히 쪼았는데도 얘가 유격이 있다라고 치면은 그건 프리바디에 지금 유격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격 때문에 변속할 때마다 스프라켓의 위치가 조금씩 바뀌면서 변속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그거는 뒤에 허브를 포함한 프리바디를 정비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프리바디가 유격은 없지만 잘 돌아가지 않는 거죠. 뭔가 좀 뻑뻑하게 돌아가는 거죠. 그거 체크하는 거 쉽습니다. 자전거를 뒤쪽으로 돌리세요. 바퀴를 뒤쪽으로 돌렸을 때 페달이 같이 돌아가면, 크랭크가 같이 돌아가면 여기에 이 프리바디가 지금 원활하게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반드시 프리바디를 정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이렇게 거꾸로 휠을 돌렸을 때 크랭크가 고정이 된다라는 거는 이 프리바디가 지금 원활하게 부드럽게 돌아간다는 뜻이고, 얘가 바퀴랑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이렇게 페달이 같이 움직이겠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프리바디가 지금 살짝 고착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것도 반드시 꼭 체크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디레일러를 체크하는 겁니다. 자, 일단 제일 먼저 디레일러를 체크할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요 텐션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스프링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 플레이트, 가이드 풀리와 이 텐션 풀리를 잡아주는 요 플레이트의 스프링이 장력이 괜찮은지 이렇게 움직여 봐서, 얘가 잘 움직이지 않거나 혹은 너무 쉽게 움직이면 요 스프링이 지금 나간 겁니다.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요거를 체크해 보시고요. 두 번째, 행어가 지금 확실하게 고정이 돼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스프라켓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였을 때, 스프라켓이란다. 이 디레일러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움직였을 때 디레일러 자체가 지금 유격이 생겼다는 뜻은 여기 있는 볼트 총 지금 8개가 들어가 있거든요. 지금 요 링크 구조에 여기에 있는 사실은 볼트가 아니고 리벳 형태인데, 요 리벳 형태가 지금 유격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리어 디레일러 자체에 유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꼭 체크를 해보세요. 자, 지금 여기까지가 일단 자전거인 이 상태에서의 기본 정비를 한 거고요. 이래도 여기까지 했는데도 이상이 없다. 이제 그러면 지금부터는 뭔가 정렬을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뭘 정렬해야 되냐? 행어를 정렬해야 돼요. 우리가 넘어지게 되면 보통 이제 디레일러가 땅에 닿잖아요. 그죠? 그러면 생각외로 디레일러는 튼튼합니다. 그럼 디레일러가 땅에 닿아서 디레일러가 프레임 안쪽으로 밀리면 디레일러가 망가지는 경우는 사실은 흔치 않고 행어가 안쪽으로 휩니다. 사실은 행어의 역할은 우리가 넘어졌을 때 이 행어가 휘게 해서 프레임도 보호하고 디레일러도 보호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행어가 의외로 잘 휩니다. 그리고 얘가 눈으로 봤을 때 크게 휘지 않았어도 살짝만 휘어도 지금 12단 같은 경우는 요 이빨과 이빨, 단과 단 사이의 거리가 짧기 때문에 변속 트러블이 의외로 잘 생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요 행어를 정렬하는 공구와 정렬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 요게 행어를 정렬하는 공구입니다. 뭐 원리는 간단해요. 행어를 풀고 얘를 그러니까 디레일러를 풀고 여기에 디레일러가 리어 디레일러가 들어가는 자리에 얘를 고정을 시킨 다음에 얘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런 식으로. 자, 지금 발로 잡고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움직여요. 이렇게. 그리고 요 봉 길이도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리어 림 대비 행어의 정렬을 맞추는 겁니다. 물론 얘는 리어 림, 뒷바퀴 림을 기준으로 행어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림 자체의 정렬도 지금 돼 있어야 됩니다. 림이 틀어져 있으면 사실은 틀어진 림에 지금 행어를 정렬하는 거니까 둘 다 틀어지겠죠, 그죠? 얘는 실제로 가격은 우리나라 인터넷 들어가시면 3만원 채 안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자주 정렬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꼭 구비하시고 행어를 정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정렬하는 동영상을 찍겠습니다. 자, 지금 일단 제일 먼저 디레일러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 상태로 분해하면 요 텐션, 요 플레이트의 텐션 때문에 체인이 당겨진 상태이기 때문에 디레일러가 빠질 때 요 나사산이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일 먼저 얘를 플레이트를 이렇게 쳐가지고 요 텐션, 이제 체인의 텐션을 먼저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처럼 이 플레이트를 제껴서 고정을 시켜서 이 체인의 텐션을 먼저 없앤 다음에 그 다음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디레일러를 푸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가 지금 디레일러가 장착하는 그 볼트인데 요 자리에 좀 아까 그 공구를 끼우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자리, 디레일러가 불리는 요 자리에 지금 공구를 끼운 겁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회전을 하면은 얘를 돌려가면서 여기에 림과 요 봉 사이의 요 간격이 일정한지, 한쪽은 많이 벌어지고 한쪽이 만약에 붙었다라고 치면은 그게 휜 거예요. 그러면 요 림과 요 사이의 간격이 일정하도록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얘를 이렇게 삥삥 돌려가면서 림과 요 봉 사이의 간격이 일정한지를 체크하는 공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밑에도 해보시고요. 이렇게 지금 일정하죠, 그죠? 계속 일정하죠. 그래서 이러면 지금 행어가 정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 봉과 림 사이의 간격으로 행어를 이렇게 정렬하는 공구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도 그래도 지금 변속 트러블이 생긴다 그러면 요 디레일러에 텐션을 조절하는 볼트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안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에 있냐면 요 뒤에 지금 요거거든요. 요거. 그러면 얘를 볼트를 쪼아주면 얘가 들어감에 따라서, 요게 안쪽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요 디레일러가 이렇게 뒤쪽으로 이렇게 밀립니다.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볼트, 아까 말씀드린 이 볼트를 쪼으면 디레일러가 이렇게 뒤쪽으로 밀립니다. 그럼 밀리면 결과적으로 가이드 풀리와 요 스프라켓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풀게 되면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이 디레일러가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요 가이드 풀리와 요 스프라켓 사이의 거리가 짧아지고요. 사실은 요 가이드 풀리와 스프라켓 사이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변속이 빠르고 그 다음에 트러블도 없고 깔끔하게 변속이 되는데, 근데 이 거리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이 상태에서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변속이 될 때 요 가이드 풀리와 그 다음에 제일 큰 스프라켓 사이의 공간이 필요해요. 지금 보시면 얘도 지금 요게 지금 딱 맞게 세팅한 건데, 요 공간이, 그러니까 이미 요 가이드 풀리와 스프라켓이 이미 다 있으면 이 디레일러가 더 바퀴 쪽으로
그게 안 되겠죠. 걸려서. 그러면 여기서 이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넘어갈 때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 간격을 맞추는 공구가 이겁니다. 요거. 그래서 요거는 디레일러를 사시면 요게 이제 같이 번들로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맞추는 방법은 그때 한번 동영상에 찍었지만 얘를 일단 디레일러를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일단 변속을 하세요. 자, 이렇게 제일 큰 스프라켓으로 변속을 한 다음에 이 공구를 요 가이드 풀리에 여기 홈을 맞추시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쪽에 지금 요 선 보이시죠? 요 선에 제일 큰 스프라켓의 요 이빨이 오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춘 다음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맞춘 다음에 요 이빨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이빨 모양의 요 선이 딱 오게 맞추는 건데 근데 문제는 풀샷 같은 경우에 세그를 주죠. 그죠? 그 세그를 주게 되면 보통 30%를 줍니다. 30%를 주게 되면 이 프레임이 지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겠죠. 그죠? 밑으로 내려가면 일반적인 이 포바링크, 그러니까 일반적인 거의 풀샷 링크 같은 경우에 이 체인스테이 길이가 길어져요. 샥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프레임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 체인스테이 길이가 길어진다고요. 그럼 체인스테이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체인이 당겨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그죠? 이렇게 체인이 당겨지면 지금 보이시나요? 체인이 이렇게 당겨지면 지금 풀리가 움직이죠. 그죠? 근데 지금 어떻게 움직입니까? 요 풀리가 이 스프라켓에서 멀어지는 쪽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만약에 세그를 안 준 상태에서 얘를 맞춰버리면 실제로는 우리가 자전거에 앉아버리면 적정한 거리보다 더 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변속 트러블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거리를 맞추실 때는 프레임의 리어샥을 분해하던가 이와 같은 30% 세그를 준 다음에 이 거리를 맞추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듯이 여기서 표시한 적정 거리보다 이렇게 세그를 안 준 상태는 이 스프라켓이 이 풀리가 지금 더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겠죠. 왜냐면 샥이 먹게 되면 체인이 당겨지면서 거리가 멀어질 테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세그를 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여기에 표시된 요 선보다 얘가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요 선이 밑에 있는 요 선이 보이면 안 되게 세팅을 하셔야 됩니다. 요거를 모르는 메커닉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보면 한 70%는 자전거 세팅이 틀려 있는 자전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